예, 마켓 리더 특급 전략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제 과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인지 11월 장은 또 이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오늘 현대증권 하용현 투자 컨설팅 센터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수들은 뭐 끊임없이 나옵니다. 네. 계속 뭐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변수들이 나오는데 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이죠. 최근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이번 주가 좀 중요한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이슈가 있죠. 미국 대선이 있고 중국에는 정권 이양이 진행되는 그런 한 주입니다. 더욱이 또 그 3월 실적의 막바지 주간이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데요.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는 뭐 막판 오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시선이 옮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향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이 G2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시장 전략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예. 먼저 우리는 이제 미국에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미국 이제 대선 쪽 얘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도 중요하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표들도 주목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지금 속속 또 좋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 지표를 보면서 이제 사실 뭐 대선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이벤트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지만 넘어가는 이벤트일 텐데요.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부터 좀 최근 지표 어떤지 봐주세요. 네, 먼저 미국 임금 상승률과 민간 고용 증감 자료를 갖고 와봤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고용 증가하고 임금 상승률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뭐 주가에도 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고용 증가는 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임금 상승률은 조금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실업률은 7.9%로 전월 비해서 0.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그런 제반 여건을 통해서 최근에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시장은 좀 냉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냉담한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대통령 선거라는 민감한 사안을 앞두고 뭐 갑작스러운 이게 한 7.9% 거의 8% 가까운 실업률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좀 안 좋은 그 지표라든가 또 고용 집계상의 어떤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표에 대한 신뢰감을 조금 저감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의 질적인 개선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하락한 부분을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재정 절벽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은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재정 절벽과 관련한 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지난 그 22일 날 CBO라고 그러죠. 미국 의회 예상국에서는 올해 말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 내년 경제를 좀 비관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상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 좀 안 좋은 그 영향이 있긴 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안 좋은 방향보다는 어느 정도 완만한 그 선을 그려서 나중에는 좀 회복하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의회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오바마 요청을 의회가 정략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 절벽 우려가 증폭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반면에 이제 롬니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그 QE에 관한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당장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당선자가 그 합의 시한 연장을 의회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 절벽으로 인한 그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 국민의 그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1월 장세 또 연말 장세를 가늠하는 주요한 변수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의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의 재정 절벽 얘기를 해주셨고요. 중국 쪽도 권력 교체가 있고요. 중국 최근의 지표들은 조금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중국 상황 좀 봐주세요. 네, 미국보다는 지표상으로는 확연히 그 중국 쪽이 나은 모습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중국 제조업의 PMI하고 서비스업의 PMI 지표를 갖고 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연말 연초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자료를 보시겠는데요. 녹색으로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제조업 PMI이고 회색이 서비스업입니다. 10월 서비스업 PMI는 55.5로 지난 9월에 비해서 이제 1.8포인트 상승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 보시듯이 제조업 같은 경우도 연속 3개월 동안 이렇게 올라가서 최근에 50포인트를 넘긴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안정 성장을 위한 수요 기반이 탄탄하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9월에 그 유동성이라든가 실물 지표 개선세를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인데요. 첫 번째 9월 M2 중과율이라든가 산업 생산, 고정 산업 투자, 소매 판매, 각각 그 왼쪽에 그 녹색은 9월 예상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 발표치인데 상대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다 좋아서 일단은 지표가 좀 확연하게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각종 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저점이 지연되면서 중국 경기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1, 2분기와 달리 3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7.4% 이렇게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그런 불신을 좀 불식시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4분기 예상치는 7.7%로 다소 좀 높은 상황인데요. 이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그 엇갈린 반응이라든가 대선 결과를 제외한 대변수는 어느 정도 중립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매크로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 부분은 향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정치적으로 재정 절벽 문제를 넉넉히 보지는 않을 거라 말씀이시고 중국도 경기가 경착륙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보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11월 장세를 기대를 좀 해도 되는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올라도 이제 1940, 50 이쪽으로 제한적이지 않겠냐 보는 분들도 있어요. 11월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조금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지수는 크게 오를 그런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하방 경직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흐름 특히 수급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동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예. 코스피와 투신 월별 순매수 관련된 그래프를 갖고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투신이 녹색 표현으로 되어 있고 우측에 그 단위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팔았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이고요. 코스피는 최근에 좀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투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안 좋긴 하지만 제가 그림상으로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꾸준히 좀 유지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이 퍼밸류로 한 9배에서 혹은 또 PBR로 봤을 때는 1배 수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모습인데요. 올해 그 연기금이 그 매수 목표치가 19.3%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마지막 발표된 그 수치를 보면 한 17% 매수한 걸로 나와 있어서 아직까지는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 하방 경직성을 좀 답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6월과 9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대별을 해봤는데요. 요 9월 이전과 그 이후가 어느 정도 대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과 9월에는 전기전자, 음식료, 통신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전자는 팔고 6월과 9월에 팔고 그 이후에 좀 매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요 기간 중에는 대형주와 중형주는 동반 매수를 한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는 중형주는 매수했지만 대형주는 매도하는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향후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실적 개선주로 진입하겠다 하는 이런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예.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보다는 종목 흐름에 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서 이익 창출 능력이 우수한 종목으로 시장이 빠르게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련된 해당 업종으로는 먼저 중국과 아시아 소비 성장주의 수혜를 받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군이 많이 좀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게임, 스마트 이런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강세, 차세대 에너지 이런 종목 섹터에 관심을 가지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켓 리더 특급 전략 하용현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